자, 리노공업입니다. 자, 이 리노공업이 지금 주가가 폭등을 하고 지금 반간 13%까지 올라 들어가고 23%. 이게 이제 주봉이니까 그렇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13%에서 밴드 상단 저 꼭대기까지 들어갔죠. 자, 이거 손대시면 안 되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 앞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런 변동성 안 좋아합니다. 장기 보유 종목에는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앞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 딱 저 같은 스타일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거 이 슈프리마 같은 이런 종목들 이렇게 장기로 들고 가는 종목이 고가로 이렇게 변동성 나오는 경우에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판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종목도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장기 보유 종목들이 고가로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 외국인들의 경우는 팝니다. 장기 보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즉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 저 같은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종목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절반대로 파느냐 말하느냐 지금 고민해야 돼요. 이거 지금 밴드 상단 딱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자, 지금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뉴스가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렇게 눌리고 삼성전자 눌리고 이렇게 하는 뉴스가 잘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이슈죠. 반도체 관세 이제 압박 들어가는 게 지금 반도체 관세인데요. 이게 바로 이 종목 뉴스에도 지금 리노공업 뉴스에도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관세 압박에 한국 자동차 상호 관세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에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쪽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올라 들어가고 있다. 즉 이슈상으로는 올라 들어가지 못할 상황에서 올라 들어가야 돼. 전형적인 수급 효과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수급 효과라고 봐야 돼요. 자, 앞에 어저께 얘기 드릴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었냐라고 하면 잠시만요. 자, 이거 이제 뭘로 봐야 되냐? 어제 제가 이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라고 하면 이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게 자체는 자, 기관들이 이거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 경우에는 2조 6천억을 샀습니다. 2조 6천억. 증권에서만 2조를 샀죠. 그렇게 해서 코스닥의 각 부문별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다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시장을 그냥 통으로 사는 형태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리노공업 역시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이 리노공업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변동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이 종목은 자, 이 종목의 가치는 반도체에서도 바이오에서도요 장투를 하는 종목이 있고요. 바이오도 장투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바 같은 종목들이죠. 장투하는 종목. 삼바는 지금 처음 상장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짜리 장기 매수 지금 때려놓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앞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리노공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얘기 드는 것처럼 역사상 최강의 반도체 기업이자 지금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30년 역사상 최강 기업이 들어갑니다. 코스닥 30년 역사 저기 아래쪽에 있는 시총 200억짜리 짜바리에서 시총 200억 하는
짜바리 기업이 저 앞쪽에 보시죠. 이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3만%입니다. 300배 올랐어요. 주가 300배. 리노공업 지금 시가총액이 6조죠. 300배가 들어왔으니까 이 시가총액 200억대에서 여기까지 올라 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 24년 동안 23년 동안 시총 200억에서 시총 6조까지 올라 들어온 가장 대표적인 장투 종목입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불패 종목이고요.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주가 밀려 내려올 때 최근 같은 경우도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리노공업이 이런 상황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이 나가 있고, 이거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던 겁니다. 이거 이렇게 변동성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장투자는 팝니다. 앞쪽에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고, 이 슈퍼리마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이 슈퍼리마가 상한가 들어갔을 때 제가 대놓고 분석을 드리면서 얘기 드렸었죠. 이렇게 들어오면 판다라고. 바로 저 같은 사람은 이거 팝니다. 여러분은 저걸 이제 잡으러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절반 팝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리노공업은 이유를 역시 알토지나 이 바이오 종목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그 공매도 두들길 때 엊그제 같은 경우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를 뭘 달건 간에 그 게임이다, 수급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 똑같은 논리가 반도체에서 적용이 되는 게 리노공업인데요. 얘는 약점이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가 업황이 나쁠 때만 내려가는 거고요. 또 반도체가 업황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폭주를 할 일도 없는 종목이에요. 사업 자체가 그래요. 실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반 예를 들자 그러면 뭐 이 같은 쪽에 리노공업하고 맞먹는 게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리노공업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인 이오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 오래된 종목이죠. 반도체 이 코스닥 반도체 1세대 쪽 라인에 있는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초강기업, 그렇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이 7%가 넘으니까요. 다 나가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900억에서 반도체 사이클 꺾이면 이렇게 깨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리노공업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꺾인다 그래봐야 얼마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돌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올라 들어가죠. 이래서 이 종목이 역사상 최강의 기업이 된 건데,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개선되는 속도가 여기서 올라도 작년에 이제 좀 많이 올랐죠.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내후년,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20% 정도 지금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20% 수준의 성장이라 그러면 이 리노공업에서는 그냥 평상 수준 성장이에요. 평상. 자, 그래서 앞쪽에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테크인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연락이 당겼었죠. 저 앞쪽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일단 팼다가 저점 들어가서 지금 다시 당기고 있는 테크인 같은 거. 적자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졌다가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턴이 되잖아요. 심텍도 그렇고요. 적자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는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오니까 속도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 들어오는 게 정상인 반면에 리노공업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매년 20%씩 상승을 20년을 계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딱 그 수준으로 그렇게 올라 들어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20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년 수익률을 30%씩 고정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30년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 되죠? 지금 30쯤 되시는 여러분, 매년 30%씩 수익 낸다라고 해서 복리로 계산 30년 후에 돈 얼마 되나 계산해 보세요. 그게 리노공업입니다. 그게 역사상 최강의 반도체 기업이자 역사상 최강의 코스닥 기업인 리노공업. 자, 이렇게 오른 회사가 없어요. 코스닥 시장에. 예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던 뭐 기록을 세우고 나갔던 종목들 꽤나 많은데요. 사상 최대의 시총으로 자진 상폐됐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도 있고,
최대 실적, 최고 주가, 최고 이익, 최고 이익률 다 기록하고 상폐됐던 SD 같은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걔들도 SD는 뭐 그렇게 시장에 있었던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았던 종목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래 있었습니다만 걔들 못 이깁니다. 이건 클래시스 같은 종목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장에 얼마나 더 오랜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뒤에 따라오게 되면서인데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전에 그렇게 낮게 주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거 20배밖에 안 돼요. 2000%. 언제 2만 프로, 3만 프로 가겠냐고. 이게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의 사이클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건 관계없이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장기 밴드를 지금 뚫고 올라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자체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어떻게 강력한 모멘텀 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AI, 휴머노이드 없고 질주 이렇게 붙이면 이거 다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거 그전엔 HBM 가지고 없고 질주도 있었고요. 요거 HBM 가지고 올라 들어갔던 거고요. 낸드가 그러면 낸드라든가 D램이 올라가면 못 가냐? 뭐 그게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다 걸치는 종목이니까요. 검사니까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AI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게 새로운 거냐 이거 새로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뉴스에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에 들어가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어제 얘기 들은 것처럼 코스닥 시장 자체에 대량의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코스피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총상위 대표주 검증되어 있는 이런 종목에 일단 갖다 박아넣자라고 하는 이런 시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꽤나 비싸요. 이게 33배 이러고 나오더라고 있죠. 굉장히 안전적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사는 룰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이오테크닉스하고 리노고 이 두 종목은요. 어디서 사시면 되냐면 자 이런 거 주가 이렇게 따지고 볼 필요 없이 딱 기준점도 제시를 드렸었죠. 거기서 사서 묻어버리게 되면 그냥 실패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사서 실패가 없었으니까. PER 20배입니다. 뒤집어 가면 PER 40배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높게 치지는 않고요. 시장이 좋을 경우에 지금 이제 33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스닥 쪽에서 지금 밀고 들어오는 이 기관 시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 조단위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기관이 계속해서 코스닥에 조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일 같은 경우는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기 종목과 단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에 들어가는 게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요. 세 개의 종목이 있죠. 코스닥의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에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리노공업이 있고요. 셋 다 여러분들한테 다 추천드리고 설명드렸던데 파크시스템이 있고요. 파크시스템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로 조금 올라 들어가죠. 나오는데 그래 봐야 이거 봉에 서포트인 것처럼요. 얘가 이렇게 장대 양봉 보낸다 그래 봐야 이거 9.39%야.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크게 올라온 것 같죠. 봉 차트 보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상적으로 올라와서 9% 올라온 겁니다. 여기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빡 하고 뚫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와가지고 8%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파크시스템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단타로 승부를 하는 종목이 아니라 전형적인 홀딩형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얘가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이슈 가지고 올라 들어왔던 이 SNS텍 같은 이런 회사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단기로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장기로 홀딩해야 승부를 보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라들어온 이런 과정 같은 경우서 살펴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급등, 뭐 상한가, 뭐 20% 뭐 이런 게 없어요. 나온 거 여기에 18% 이런 게 나온 거 이런 게 지금 그나마 여기는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이니까요. 여기 SNS텍은 1조 4천억이고요. 파크시스템이 1조 9천억이고요. 리노공업은 시총 6조입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는 이슈 달고 오는 쪽도 EUV라고 하는 이쪽에 재료를 달고 있는 종목인데다가 그러면 테마를 그 중에서도 이 세 개 중에서 그나마 테마를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히 나옵니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얘기했죠. 이렇게 장기형으로 들어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가의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동성 슈팅이 나오게 되면 중장기 투자자들이 눌러요. 이거는 사가지고 변동성을 죽이는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총 1위 바이오 알테오진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가 변동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단기 반짝할 때 그때 신경 쓰지 마시고 단기 반짝 와 장기벽 뚫었다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눌려 내려왔을 때 괜히 두려움에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아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맞가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깨질 이유가 없어요. 왜 깨져야 되는데 얘들이 왜 깨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내려야 되죠 도대체? 지금 반도체 업황도 그렇게 좋고 잘 나가는데 지금 반도체 그렇게 잘 나가고 소나 개나 그야말로 별 개떡 같은 종목들까지 다 올라오는데 왜 내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종목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왜 내려야 되죠? 자,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도 이건 내릴 이유가 없는데 내려왔거든요. 9월달에 다들 반도체 왕창 올라갈 때 요만큼 올라 들어가고는 그리고는 뭐 이제 개소리 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주가 더 내려왔죠. 이런 때 같은데 받아가지고 그냥 홀딩하면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지 이렇게 고가 쪽에 슈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이렇게 중장기 형태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이렇게 슈팅 변동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누가 당기냐라고 하면 그 주체가 외국인들입니다.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 팔아버려요. 이런 거. 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아니고 기관입니다만 리노공업은 그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죠. 외국인이 다른이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변동성 튀어나오게 되면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리노공업 들어가지 마시고 이 세 개의 종목들은 반도체 전체 사이클하고도 다르고 전체 사이클도 이 세 개 종목 자체도 사이클이 다릅니다. 셋 다. 그래서 넣어두셨다가 이렇게 주가가 밀려서 내려오면 그때 그냥 받아가지고 묻어버리시면 돼요. 기준점도 제가 다 제시해드린 바 있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보시다 보면 그 내용들 다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위로 치고 나가는 거 따라잡아야 된다, 따라잡겠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스윙으로 이렇게 붙어야 될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단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장기로 승부를 봐야 될 종목이냐 이런 것부터 구분을 해줘. 그뿐만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르고 채팅 앱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방을 이렇게 쭉 열어두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방에 계신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주특기와 접근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처럼 좀 길게 들고 가는 이게 유명한 종목들, 큰 종목들 대표주들, 우량주들 쭉 들고 가는 분도 있고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들 이름부터가 벌써 딱 중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묵직하게 쿵쿵쿵쿵 나갈 것 같은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급등주 최원도 전문가 벌써 이름부터가 아니 급등주 최원도 전문가 어디 갔어요? 여기 이거 급등주 최원도 전문가 이름부터가 벌써 딱 보이죠? 뭐 할 것 같은 이런 이름들 딱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테마 다르고 단타 다르고 이게 다 틀려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역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전 단타 딱 들어갔다가 2시간 만에 다 팔고 나와버리고 그러는 이런 방 들어가면 안 맞죠. 반대로 나 빨리빨리 가지고 단타로 오늘 장중에 끝나버리거나 오늘 아니면 1박 2일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 방에 들어오면 안 맞죠. 사인이 안 나가거든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리노공업 이제 더블 됐습니다. 저기서 사가지고 그 사이 구간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좀 전에 지금 제가 스타트하면서 팔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더블 돼가지고 팔았어요.
지금 딱 더블 좀 넘어서서 이제 위쪽에 올라 들어오면 팔겠다라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 탁 들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 같은 사람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슈퍼룸에서 봤던 것처럼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단타 종목 들어가세요. 단타 잘하시는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단타 종목 노려서 짧게 계속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흐름 자체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향을.